예, 준비된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추 장관이 징계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판사 문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찰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또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핵심 징계 사유가 판사 문건이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근데 이걸 혹자는 반격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대검에서 이 수사, 그러니까 감찰부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더라고요. 네, 사실 감찰을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과정을 거치는 감찰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검에서 이번에 이 수사를 의뢰한 것, 또 서울고검에 맡긴 것은 한동수 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의 윤석열 총장을 향한 감찰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정황이 많이 포착되었기 때문인데요. 우선 판사 성향을 분석한 이 문건을 한동수 감찰부장이 어떻게 입수했느냐. 입수 경로부터가 불투명한데, 한동수 부장에서 법무부 박은정 담당관으로 갔다가 이게 다시 대검 감찰부로 넘어오는 과정, 이게 마치 법무부와 이 대검 감찰부가 미리부터 사전에 기획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정황이 일단은 드러나는 것 같고요. 우선 이 감찰에 대해서도 총장 직무대행이었던 조남관 차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결재나 보고가 없었고, 무엇보다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감찰 3과장이 전화통화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박은정 이 감찰 담당관과 통화를 한, 수시로 지휘를 받거나 보고를 했을 것으로 유추되는 내용 등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떳떳하게 밝히고 싶다면 해당 통화를 했다고 지목받는 이 감찰부의 감찰 3과장이 본인의 통화 내역을 대검에게 그냥 공개하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누구랑 그날 통화했는지 압수수색하면서 통화 기록을 공개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로 심재철 국장이나 박은정 담당관과 통화하면서 법무부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검찰청법 위반이거든요. 이 부분을 대검에서는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서울고검 중립적인 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수사를 해달라, 감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가를 살펴봐야겠다면서 사건을 배당한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큰 겁니까? 문제가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법무부나 대검이나 똑같은 검찰인데라고 얘기하지만, 검찰청법 같은 데면 법무부가 대검 완전히 분리하라는 게 취지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검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지금 감찰하는 거지, 법무부로부터 사건 자료 받고 넘기고 이거 교류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부 분석 물건을 누구죠? 한동수 대검에 있는 감찰부장이 법무부로 또 받았다. 본인이 수사를 했다. 그리고 다시 법무부로 넘겼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수사협조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영장을 쳐서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있어서 법무부하고 대검감찰부가 지금 속된 말로 공모해서, 그러니까 나쁜 의미란 공모하기보다 어쨌든 공모해서 같이 이게 돌아갔다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대검과 법무부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인 검찰청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윤 총장 감찰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예를 들면 윤 총장가 찍어내기 위한 기획 감찰이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부당성을 떠나서 법적으로도 위법의 소지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특임 검사를 임명하자라고 대검 측에서 얘기를 했더니 법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좀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고검에 맡겼다라는 게 대검 측 입장인 거죠. 조상호 부대변인.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곧바로 법무부 측은 이건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으니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추 장관이 지금 이 감찰을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겁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후한무치하지 않습니까? 본인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경위를 보면 인권감독관한테 맡겨요, 처음에 조사를. 인권감독관이 뭐죠?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조차 선임할 수 없는 서민들이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일이 왕왕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마련해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새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근데 그 조직이 검찰 지휘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서 조사를 하고 위법 의심이 있다, 그걸 알려주니까 서울고검에 배당을 해요. 인권감독관이 2018년에 설치돼서 한 거라고는 지금까지는 총장과 총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가지고 그건 관련해서 그 검사들의 인권 챙겨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서울고검에 배당해가지고 역으로 오히려 검찰총장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그걸 조사하고 있던 감찰부장을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이게 뭐 검찰청과 법무부를 분리했다고 하는데 검찰 업무의 최종적이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지휘 감독권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률상.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법무부 장관은 그런 중요한 사건, 특히 법무부 직원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보고사무 규칙에 따라 당연히 보고받아야 돼요. 예. 그 보고받고 서로 간에 그 자료가 그래서 오고 간 것이지 수사 지휘를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다 의혹 삼아가지고 서울고검에 배당하고 현직 장관이 직접 총장과 그와 관련된 검사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 건에 대해서 역으로 수사를 들어간다. 세상에 이 정도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 말고 어떤 권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조상호 부대변인께서 이 법무부에서 이 대검의 감찰부의 압수수색 관련, 수사 관련된 지휘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떳떳하면 압수수색한 이 감찰 3과장이 왜 본인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전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떳떳하면 대검의 조난관 차장이나 인권감독관실에만 공개해서 그날 내가 심재철 국장이나 박은전 담당관이랑 통화한 적 없다. 그 기록 보여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그 통화 기록 저는 제 통화 기록 얼마든지 다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통화 기록이 나왔을 때 정말 지휘가 아니라 일상적인 어떤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감찰 3과장이 해명하고 통화했던 심 국장이나 박 담당관이 해명하면 되죠. 근데 뭔가 감추고 있으니까 이게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조난관 차장이 한 것이고 애초에 대검에서는 공정한 특임검사 임명하자 했습니다. 이제 특임검사 물론 총장이 임명합니다만 이 시국에 윤석열 총장이 특임검사 임명한다고 해서 자기와 가깝거나 인연이 있는 사람들 선임이 되겠습니까? 예. 추미애 장관이나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제3의 인물이 특임검사로 들어와서 이 부분 감찰이 과연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불법 감찰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 총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대검 지휘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저도 특임검사가 한번 떳떳하게 다 밝히는 걸 보고 싶습니다. 오늘 뉴스탑10 평소보다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의견이 조금 많이 나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도 오히려 판단하는 데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온도를 잠깐만 낮춰볼게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이동희 의원님, 네. 오늘 본회의장 모습인데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책을 꺼냈어요. 책 제목이 여러분들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제가 정확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의 제목이더라고요. 이동희 의원님. 좀 의식하고 추 장관이 저 본회의장에 책을 꺼냈다고 보십니까? 의식이 아니라 이제 사진에 포착되기를 바라고 아마 저 책을 꺼내지 않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비판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것 같고 지금 이제 하던 논의를 조금 이어가면은 추 장관이 지금까지 이제 보통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가족 수사 관련된 것까지 하면은 건수로 하면은 이미 한 7건 가까운 수사지휘권을 지휘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 수사지휘권이나 감찰권이 조금 남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검찰 안팎에 있는데 우리가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정지했을 때로 돌아가 보면 서울행정법원에서 조면 부장판사가 의견문을 통해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는 거는 맞다. 그러나 최소화돼야 된다. 그런 지적을 했었죠. 예.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수사 지휘권을 작동하게 되는 거는 어떤 또 가능한 행정소송을 앞두고 추 장관에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대검 감찰부에 대한 수사 그거를 이제 서울 고검에서 하라 이거를 지금 배당했다는 거 갖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다 하면은 수사 지휘권은 총장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울 고검에 배당한 거는 조랑관 차장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 거냐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옳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추 장관이 해오던 걸 보면은 지금 당장 조금 있다가 수사지휘권 발동 뉴스가 나와도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죠. 검찰 관련 책을 본회의장에서 다소 의식한 듯 꺼낸 거 아니냐라는 추 장관 얘기인데 여권에서도요, 윤석열 총장 감찰을 주도했던 한동수 감찰부장을 다소 감싸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 한동수 판사는 네. 제가 너무 잘 아는 네. 분입니다. 정말 강직한 사람이고요. 네. 또 그러면서도 그렇게 조직에 뭐 적응하지 못하고 뭐 자기 멋대로 이렇게 튀어버리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6개월 전에 저런 말도 나왔군요. 김 변호사님. 지금 윤 총장 감찰 주도했던 한동수 감찰부장. 근데 지금 본인이 역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렇게 SNS 글을 올렸는데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한동수 감찰부장가 어떤 사람은 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범균의 저 발언에도 저는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시면 한동수 감찰부장에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도 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상황을 좀 주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궁지에 몰려가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주도하던 이 수사에 실제로 수사를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허모 감찰 3과장 같은 경우에 수사 중단 선언했습니다. 나 이런 식으로 이 문건이 지금 우리한 대검 감찰로 넘어온 줄 몰랐는데 나 이거 수사 못합니다 하고 수사 중단했어요. 지금 그래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죠. 본인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비에 전념하게 됐어요. 그러니 뭐 거짓 프레임과 감찰에 무력하는 내부 공격의 극도의 교만과 살기가 느껴진다 저런 어떤 굉장히 강한 반발을 저는 인간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모든 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다음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자초한 거다. 윤 총장의 문제가 있으면 감찰할 수도 있죠.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자를 수도 있습니다. 수사에서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절차에 맞게 관례에 맞게 굉장히 좀 정교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만 해도 이거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사전 조사라든지 이런 거 없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지금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계속 제동에 걸리는 거잖아요. 감찰위원회에서 제동 걸려, 그다음 법원에서도 제동 걸려,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 제동 걸려, 제동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을 최종적으로 누가 짜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주도를 한 거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본인들의 조금 성급한 어떤 이런 조치로 역공을 받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시사가 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조상호 부대변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이 특임 검사를 하자 그러면 근데 이거 추 장관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 아니겠습니까? 없겠죠. 왜냐하면 특임검사 임명권은 그 검찰총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이 본인에 관한 비위와 관련된 문제가 되고 있었다가 그 부분을 오히려 역으로 본인이 감찰하는 내용을 그 감찰 과정에서 본인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얘기인데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해야겠다고 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을 본인이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고요. 아까 또 장혜철 변호사님께서 그 떳떳한 통화기록 공개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검사장도 그렇게 떳떳하면 본인이 그냥 휴대전화 그 비밀번호 공개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비위 부문과 관련된 감찰을 진행하는 감찰부장을 역으로 수사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은 이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 얘기를 잠시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7일 서울대 교수 10명이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해서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서울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먼저 이틀 전 목소리부터 만나볼까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더하여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저 목소리까지는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반대로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에서는 검찰개혁은 절박한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서울대 내부 교수도 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수 사회가 이렇게 양분되고 종교계도 지금 양분되고 시민사회도 양분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한 이 중차대한 시기에 검찰개혁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 해임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또 절반으로 뚝 쪼개어져 버렸거든요. 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한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연 윤 총장 문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오지 않았으면 검찰개혁 안 되는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직무정지에서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 일선 검사들에게 메일 보내면서 한 내용에 보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법 개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말이 들어있어요.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 검찰개혁에 대한 후속 법안으로 경찰법 같은 경우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잖아요. 네. 이거는 180석 가진 여당이 지금 법과 제도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줄이고 경찰을 어느 정도 세분화시키면서 많은 권한을 주고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 제도적으로 윤 총장 한 명이 막거나 저항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언제부턴가 검찰개혁이 곧 윤석열 총장을 잘라내는 것과 동의어가 되었는가. 바로 이 문제를 윤 총장 해임으로 이끌어간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양분되었다고 보고 훨씬 더 이보다 조용한 방법으로 윤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한 감찰을 하지 않고도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다 할 수 있었고 실제로 다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의미 없는 정치 논쟁에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서울대 교수 내부 목소리 잠시 언급을 했고요. 징계위를 딱 하루 앞두고 법무부 대검청처럼 물론 여러 가지 여야도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